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자는 조정 국면을 벗어나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월간 이러한 추세에 계속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를 볼 것 같으면 기술적인 조정을 간신히 피하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10% 이상이죠. 네, 근데 이번에가 9.1% 정도 하락한 후에 다시금 3.77% 이상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그치지 않고 바로 올라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 회복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사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7,700포인트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지금 P/E 레이쇼를 봤을 때는 17% 하락을 했고, 기업 이익 전망은 3포인트로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9%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아슬아슬하게 미 주식 자체가 기술적인 수정을 피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하는 그런 것으로 정의된 추세 전환이 이번 주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지면서 월가는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팅 금액을 2배로 늘리면서 장기적인 상승장이 연말과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S&P 500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올해 최저 종가를 기록했는데 1월 27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9.1% 하락한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조정 국민은 진입하기 직전 수준에 있고, 이베리 평선 아래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면은 10% 이상 빠지면서 이베리 평선 밑으로 많이 빠졌을 때, 그렇게 했다면 1분기는 마감 시점에 주가는 큰 폭으로 더욱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했던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만간에 종식될 것이라, 그런 내용이 일련의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강하게 확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자리라든지 활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주식의 거래 영감에 따르는 전통적으로 연중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래일 4월이죠. 그런 것들이 시작으로 인해서 주가는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 3.77% 이상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한테 따라주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조정 없이 다시금 상승세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S&P 500의 지수가 4월 14일에 비공식적으로 시작되는 1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조정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당한 여유를 제공하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시작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때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펀드스레스에서 기술 전략 책임자인 마크 뉴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술 섹터 있죠. 그래서 ETF인 XLK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3월 한 달 동안에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즉 많이 빠졌던 기술주 자체가 그렇게 일단 요번에서 선방을 해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약 한 4% 정도는 하락했지만 S&P 지수보다도 낮은 그런 다른 업종, 많은 업종보다도 훨씬 나은 실적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종에서 하락세가 선두를 달렸기 때문에 현재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이 다 있었는데, 깊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적다가 그렇게 많은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기술주가 이때까지 주도적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하락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꺾였다는 이유 자체가 시장 전반의 회복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탄탄한 봄철의 상승세와 하반기에 더욱 좋은 흐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루이스트의 지금 이제 CI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세장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은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던 1분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인공지능 혁신, 개인 대출 관련된 우려 사항, 치솟는 에너지 가격, 자, 이런 것들이 1분기 동안에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시장이 조정 이후에는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경향이 있고, S&P 500 지수가 10% 조정 후에는 12개월 동안은 88%의 높은 확률로서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조정이 되고 있다, 주장이 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서 조금 일단 조정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는 거지 꺾이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꺾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했을 때 반등에 실패한 기간은 대개 경기 침체와 겹치는데, 지금은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꺾이는 게 아니라 이게부터는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이 높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 자체가 이렇게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런 조정 자체가 입장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야만이 이게 또 먹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월가 역시도 그러한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요 은행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수가 S&P 500의 목표 주가를 갖다 7,700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700포인트에서. 자, 그 정도로 뭐 야든이도 마찬가지고 일단 7,700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현재 수준에서 거의 20% 이상을 상승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은 작년 관세 혼란 속에서도 35%나 급등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올라갈 때는 또 한없이 빨리 올라가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는 더 저렴하고 수익 성장률은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하락세로 인해서 S&P 500의 P/E 레이쇼가 17% 하락해서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많이 저평가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실적의 전망치는 1분기 초에 이후에 한 3% 정도 개선되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19% 정도 증가할 예상이다. 그래서 EPS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1월 말에 시작될 예정인 경제지표 발표에서는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이란 전쟁에서 기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평이 매우 주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은 S&P 500 기업들의 총 이익이 지난해보다는 14.4% 증가한 6,082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과 수익률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중동 사태를 극복하고 2월에 중단됐던 경제 회복세를 갖다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요거 자체가 유가 자체가 뭐 3개월, 4개월 이 정도로 계속해서 가면 문제가 있는데 자, 그 정도가 아니면은 크게 일단 시장에는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마를 본다면 고위험 강세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일단 리스크는 큰데 강세장 계속해서 된다. 실적을 보면은 그 테마 중에서 강세 요소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투자자들이 이번 주 반등 이후에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매도세가 꼭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에 분기 말에 5월에 이후에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한 데 이어서 수요일에 세 달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수 자체가 연으로 단축된 한 주 동안에 3.4%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물론 목요일에 장중에 좀 등락은 잦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휴정이었다. 하지만 오전에 발표된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최근의 낙관론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틀간의 상승세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소화할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전히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 매매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장이 좀 더 안정세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변동성 자체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위험 요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헤드라인 자체가 시장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은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선박으로 인해서 미국의 휘발유 값이 4달러를 넘어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종식되면은 가격의 상승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이 좀 상승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의 종식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조금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고, 자, 물론 그걸로 인해서 유가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헬륨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 본다면 금요일에 발표될 3월의 CPI 지수입니다. 이 지표 자체가 전쟁의 영향을 처음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팩세스에 따르면은 CPI는 전년 대비 2.4에서 3.1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시장이 좀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수요일에 투자자들에게 연휴 기간 동안에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지상군에 지금 파병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좀 삼가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조금은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의 지상작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소란과 기만은 시장을 지지하고 유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좋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우라든지 나스닥 이런 것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이 매도세가 심각하기보다는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각 지수들이 조정 국면을 오르내렸고 S&P 500 자체도 조정 국면에 약간은 근접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4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추가적인 횡보세를 기다린 후에 매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하락은 아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아닌 게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횡보세를 좀 기다린 후에는 매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워렌 버핏 역시도 아직까지는 싸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기다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할 시점은 아닌데 좀 관망의 자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때는 아니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자, 그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야드니 같은 경우도 시장 이미 바닥을 쳤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HSBC의 최고 전략가인 맥스 캐트너 역시도 시장이 해방기념일 대폭약 이후에 가장 큰 매수 신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좀 매수할 때지 매도할 때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제 에디 야드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때가 할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던 날이다. 큰 폭이 상승했던 것이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주가 자체가 일단 저점을 깨버렸죠. 이렇게 저점을 두 번에 있던 지지선 그를 갖다가 강하게 깨면서 더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부터 지지가 깨졌으니까 주가는 더 많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도라든지 선물 매도, 옵션의 매수 이런 것들, 품 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급반등이 됐죠. 급반등된 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반등해서 상승했는데 요거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은 공매도를 해서 이렇게 상승이 됐죠. 상승이 됐다가 그 다음 날은 뭐 기술적으로 올라간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요때 있죠. 요때 모습에서 좀 올라왔던 거 있죠. 그래서 밑꼬리를 좀 달았는데 아침장에서 오만하고 협상이 있기 전에 좀 반등이 됐다는 겁니다. 반등이.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반등되면서 이 밑으로 갔다 꺼지지가 않고 반등이 되면서 다시금 올라왔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 달린 게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꼬리 자체가. 자, 그만큼 올라왔던 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다시금 아침장에 좀 반등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공매도로서 완전히 끝났다면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야 되겠죠. 그 자체가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이제는 이것도 뭐 의미 없이 가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고 오만가에 발언이 있기 전에 이미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라인대를 갖다 완전히 즉 6,300대를 깨면서 큰 폭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되든지 아니면 위에서 반등이 되든지 기간과 시전 조정 후에는 다시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이 현재 야든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라든지 다른 지금 이제 HSB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 라인대 있죠. 자, 그거 자체를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등하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물론 내려는 갈 수 있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